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너무 주변 동료들 또 부하 직원 괴롭힌다 그런 사람이 있다. 작년에 1년 6개월 동안은 좀 조용하더니 최근에 또 갑자기 좀 생겼어요.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갑자기 문제가 됐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변화된 체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조직원 간에도 부당하게 예를 들면 부하를 다룬다든지 부하들을 대하면 문제가 됩니다. 요즘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요즘 또 을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을질? 못 들어보시는 분도 꽤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갑질이 주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정당하게 업무 지시하고 뭐 질책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사적 영역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정도를 벗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요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도 잘 경험하시겠지만 요즘 새로 들어오는 신입 공직자나 또는 뭐 젊은 공직자들 태도는 명확합니다. 아니 그건 흑이고 백은 백이고 상사라고 해서 왜 나의 외모를 평가하고 그러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근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누가 정말로 공직자로서의 인생을 망치는 상황까지 갔죠. 본인만 손해 아닙니까? 평소에 뭐 그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하 직원들 괴롭히고 또 쓸데없는 소리하고 성적 모욕가하고 이러는 게 뭐 옛날에 하던 거니까 그냥 요새도 뭐 네가 어떡하겠어라는 심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임계점을 넘어서니까 누군가가 시끄럽게 문제 제기하고 결국은 본인이 이 조직으로부터 그야말로 이렇게 축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숙지해야 됩니다. 뭐 저도 사실 뭐 꽤 나이 먹은 축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변화된 상황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 조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휴가 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또 자유롭게 가세요. 많이 쉬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요즘도 여전히 사실은 저기 바빠 죽겠는데 뭐 휴가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의 권리예요. 그리고 제가 바쁜데 저 휴가 갔네. 그걸 질책할 일은 아니죠. 눈치 주지 말고 나중에 평가할 때 조직에 대한 뭐 기여도나 이런 거 할 때 상급자니까 평가 권한 있잖아요. 그래도 야 정말 내 사생활까지 던져서 이렇게 하는 게 뭐 꼭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그 조직으로서는 평가할 만한 거니까 그럴 때 평가할 때 쓰면 됩니다. 그게 권한이죠. 그건 상급자의 권한이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평소에 휴가 가겠다 그러면 뭐 눈치 준 거 하니까 또 괜찮은데 이 말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 조직 문화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그걸 한번 썼어요. 이게 이제 뭐 요즘 세상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서 막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아무래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노력해도 바뀔까 말까 한데 노력하지 않으면 과거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우리 특히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 공직을 시작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야 본인한테 좋습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조직에도 좋고 부하들한테 존중받고요. 존경받고. 근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머무르면 완전히 그냥 자기는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왕따가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평판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지시는 아니고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뭔가 공무 수행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는 게 좋은 쪽으로 개선돼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과거에 정체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한 발씩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 수요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수요자 얘기를 들어보는데 제가 요새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색한 거예요. 예,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원래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리인이어서 전달해 주는 사람에 불과한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마치 주는 시혜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됩니다.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꾸 주다 보면 누군가 이 손에 자꾸 매달리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자세도 바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전달을 시킨 사람, 결국 행정 수요자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 수요자들의 의견, 의사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하는 거에 불과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들어요. 잘 안 돼요. 그 중에는 보면 저런 식의 이 부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섞여서 잘 듣기 싫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음 차선의 대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차선책이 뭐냐면 우리 부하 공무원들, 조직원들, 하급 조직원들하고 소위 계급장 띄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소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근데 공직사회가 예를 들면 이게 하급자일수록 현장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고위직일수록 현장으로부터 점점 이격이 되죠. 이격이 되니까 점점 대중들, 국민들의 그 요구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현장에 가까운 우리 하급 직원들 의견이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는요, 기업도 왜 잘 안 됩니다. 기업도. 계급이 생기면 바로 입을 막게 돼요. 근데 공직사회는 뭐 더 심하죠, 그게. 그래서 기업들도 계급을 자꾸 철폐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대개는 팀장 이렇게 표현하고, 뭐 옛날처럼 뭐 부장, 과장, 뭐 대리, 뭐 이 직제들이 거의 지금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 조직 의사소통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가끔씩 정말 터놓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실 그걸 잘 못 벗어나는데, 뭔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야, 이거야. 근데 그거 아니고 이래버리면요, 상대방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집니다. 그래, 그런 면도 있겠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나 누군가 제안을 하면, 그런 얘기도 있었어? 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다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기발한 생각도 있네. 야, 역시 틀려.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입을 막지 많은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조직이 살아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맨날 막 닥달하지 않아도, 뭐 이거 해와, 저거 해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들, 그런 교육의 기회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좀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좀 자주 듣는 게 좋겠다. 저도 수없이 회의를 해보지만 말 절대로 안 하거든요. 정해진 말 외에는 절대로 안 합니다. 말하면 손해볼 것 같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중간 가는 거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는 그렇게 할지 혹시 몰라도, 그래도 일선의 직원들하고는 자리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뭐 회식이 있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좀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가깝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요즘은 회식하는 것도 싫어한다면서요. 회식은 1시간 안에 끝내라. 1차에서 끝낸다. 이래가지고 요즘 아예 회식하지 말자.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점점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이렇게 소위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건 다 포기하고 회의나 이런 데 일상적으로 계급장을 떼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고, 얘기할 때 핀잔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쓸데없는 얘기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조직 문화를 좀 조금씩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들 많으셔서 요새는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좀 미안할 정도예요. 전에는 이제 사실은 공직자들이 뭐 그리 바쁘냐, 맨날 놀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요새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1분 신경 써주시면 1360만 명이 그 1분의 혜택을 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냥 여러분이 하는 그냥 일상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손오공에 보면 파초선이라고 있죠, 이렇게 부채. 그래서 자꾸 폭풍이 부길래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봤더니 누군가가 파초선으로 한번 휙 흔들면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초선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세상에는 그게 엄청난 힘으로 영향을 미치죠. 사람도 그렇게 좋은 측면으로도 바뀔 수 있고 나쁜 측면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운명을 정말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끝에 조금 신경 더 쓰고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만 개선을 이루어도 그게 곱하기 1360만 이렇게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자부심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이기도 하겠지만 책임감보다는 자부심을 갖는 게 훨씬 낫겠죠. 기왕이면. 자,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또 좀 이렇게 냉정하게 좀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덕에 경기도가 평판도 좋아지고 도민들도 많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